AC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듣지 않고 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로 설득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듣는 귀는 세상 소음에 지쳤습니다. 귀로 들리긴 하지만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세일즈맨의 접근 자체를 싫어합니다. 막 얘기를 하면 막 침방울 튀기면서 말로 접근하는 거 원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말로 설득하기란 구조적으로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최근에 한 브랜드 매장의 고객 응대 효과 측정을 6년 만에 다시 맡았는데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매장 고객의 동선과 반응을 분석하는 작업이었는데 6년 전에 조사했을 때랑 분명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매장에 고객이 들어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옷을 봐요. 이쁘다. 옆에 누가 와요? 판매 점원이 오죠? 편하세요? 부담스럽죠? 판매 점원이 다가오면 슬슬 피한단 말이죠? 다 나오더라고요, 카메라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따라다녀요. 불편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측정할 때는 달랐어요. 자, 요즘 고객입니다. 이쁘다. 옆에 판매 사원이 오죠? 뭐야, 신경 쓰여. 옆으로 막 가죠? 또 막 쫄래쫄래 따라오죠? 딱 돌아서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만 쫓아다니라고. 필요하면 부른다고. 제가 뭐 도와드리려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도 보는 눈이 있어요. 여기 다 써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물건 훔쳐가요 라고까지 얘기하는 분 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발 심리를 피력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오로지 판매라는 목적만 가진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무응대가 최상의 응대가 되고 있어요. 그 패션 브랜드 원더플레이스에 마케팅 코칭을 해줬는데요. 이게 편집숍이기 때문에 한 매장에 보통 20명, 30명 정도 되는 판매 직원들이 있는데 고객이 묻기 전에는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쳐다도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일즈 말이 아니라 세일즈 글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요즘 소비자는 말로 듣고 구매하기보다 눈으로 읽고 삽니다. 즉 언어를 듣지 않고 언어를 봅니다. 오히려 정보 불안증의 강박으로 인해서 더 자발적으로 찾아봅니다. 고객은 말이 아니라 글에 끌립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권유하면 일단 거절합니다. 즉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신기하게도 밤에 인터넷으로 그 상품을 자발적으로 검색하면서 자발적으로 찾아봅니다. 즉 봅니다. 신기하죠? 고객하고 상담할 때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뭐 안내장 또는 브로셔 주시면 읽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죠. 그러니 이제는 듣고 결정할게요 안 합니다. 세일즈 글을 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합니다. 연구가들은 뇌가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해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입으로 표현하기까지 단지 0.6초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이만큼이나 순식간에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류와 실수가 잦고 논리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말은 함부로 하지만 글은 신중히 담습니다. 생각을 통과해서 나오는 정련된 표현을 쓰려면 글이 답입니다. 너저분한 사랑 고백보다 한 장의 편지가 강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글로 전하면 더 표현을 주의 깊이 선택해서 정갈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글에는 권위도 담깁니다. 건물에 진입하려다가 경비원이 말로 진입 안 돼요 이러면 막 우길 수 있지만 진입 금지라는 차단기의 문구에는 순순히 따릅니다. 선생님이 말하면 학생은 귀를 닫을 수 있지만 학습 어플에서 흘러나오는 자막과 콘텐츠 서비스에는 군소리 없이 공부합니다. 선생에겐 반항, 인강에겐 복종. 듣는 말보다 보는 글에 집중하십시오. 세일즈 말보다 세일즈 글의 강점은 이러한 감정 소비가 필요 없어지고 나아가서 소비자가 자신이 편한 시간과 필요의 상황에서 적극적 탐색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글은 그렇죠. 또 세일즈 말은 한정된 활동 시간 동안에 제한된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만 세일즈 글은 한 번에 수천, 수만 명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 컨텐츠가 전적으로 세일즈 마케팅 문구 만들기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설득 화법에 대한 예시도 있어요. 그러나 기조는 화술보다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상품 문구임을 밝힙니다. 상품은 결국 언어를 보고 사는 거예요. 세일즈 글이 답입니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당신의 상품 언어가 당신의 매출을 말해줍니다. 말로 애쓰지 말고 글이 세일즈하게 하십시오. 소심이 셀러에겐 상품 언어가 대신 일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상품 언어는요, 대면 영업이 두려운 분들에게 매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이 떨어진 섬처럼 자신만의 독립된 삶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더욱 다가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콜피아를 아십니까? 전화공포증. 전화가 걸려오면 받기가 두려워서 떨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화료가 아까워서 통화를 더 하고 싶어도 아껴서 했지만 이제는 통화뿐 아니라 영상통화도 비용 걱정 없이 무제한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 오히려 통화를 꺼리는 시대가 됐죠. 세대가 어려질수록 문자와 이모티콘으로 소통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싶어도 만남보다는 문자나 카톡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죠. 심지어 이별할 때도 문자로 통보하죠. 트렌드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평소 연락을 주고받을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는 음성통화보다 모바일 메신저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언어적 마케팅이야말로 돈 들지 않으면서 놀라운 효과를 보는 진정 가성비 값 마케팅 기술입니다. 자, 언어는 가격 저항력을 극복합니다. 한 분식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메뉴 중에 김치찌개가 있어요. 가격이 9,000원이었습니다. 좀 비싸죠. 판매가 신통치 않았어요. 김치찌개, 흔한 메뉴인데 9,000원? 가격 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잘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이 대표는 국내산 좋은 등급의 돼지고기를 쓰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메뉴 네이밍을 이렇게 바꿔드려서 간단히 매출 올려드렸습니다. 김치찌개 9,000원을 돼지 김치전골 1인분에 9,000원. 단 1인분도 주문 가능. 중요한 건 1인분도 주문 가능. 진짜로요. 당장 매출 오르는 거 눈으로 봤습니다. 또 언어는 시즌 저항력도 극복합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이 집 메뉴 중에 팥죽이 있습니다. 9,000원. 시즌 상품이다 보니까 겨울이나 동짓날 아니고서는 굳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메뉴는 아니죠. 근데 매출은 사계절 내내 지속돼야 되고 시즌성이 떨어져도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건 또 제가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팥죽 9,000원을 강원도 파동심이 9,000원. 자, 이렇게 하니까 봄, 가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름에도 이 메뉴의 매출이 별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유지가 되더라고요. 언어는 품질 저항력도 극복합니다.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저가 커피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메뉴에 아메리카노 1,900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싸니까 많이 팔릴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 저렴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품질 저항력을 느껴서 구매를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꿔드리니까 역시 당장 매출 오르더군요. 투샷 아메리카노 1,900원. 자, 이처럼 언어만 살짝 바꿔도 큰 노력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언어는 언어만이 가진 특별한 고유의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인적 노동력보다 언어 자체가 일하게 하는 게 빠릅니다. 제 고객사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경품 행사를 했거든요. 경품 응모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경품이라고 안 하고 사은품 추첨식이라고 제가 바꾸니까 응모가 2배 이상 훌쩍 늘어나더라고요. 온라인 광고비 드렸나요? 마케팅 비용 드렸나요? 아니요. 돈 하나도 안 들였는데 언어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비싼 돈을 들여서 멋진 조명, 소품, 인테리어 하고 비싼 향수도 여기저기 뿌려놓고 고객을 기분 좋게 해놓으면 손님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겠죠? 하지만 구경만 하다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지갑을 열게 하는 건 그 화장품을 소개하는 상품 문구입니다. 세일즈하는 사람을 신뢰하세요? 아니, 언제 봤다고 신뢰하세요? 말이야 다 그렇지 뭐. 반은 흘리고 반 의심하고 하지만 상품 언어는 신뢰합니다. 결국 고객은 언어를 보고 나서야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비싼 디자인 넣고 화려하고 입체적인 사파 넣고 멋진 사진 넣고 해봐야 다 소용없고 결국 언어를 보고 산다는 겁니다. 언어는 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힘은 살아있습니다. 결국은 언어로 설득하는 거고 언어로 이기는 겁니다. 언어는 어떻게 조합하고 변형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대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한글은 겨우 50개가 안 되는 기본 음소로 50만 개 이상의 뜻을 사전에 담습니다. 그 엄청난 재료라면 이 세상 무엇이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멋지고 설레이는 나만의 문구, 나만의 상품 언어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